이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업무 분장 우리 같이 외우기로 했죠? 요거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자,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요거 누구라 그랬습니까? 요거 경호처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1번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국태통, 국정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요 사람이 하는 임무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읽어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자, 2번 보시면 수방사 관할 지역의 경호 지역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당연히 뭐 수방사에서 하겠죠? 2번이 여기로 넣으시고요. 수방사 참모장이 하겠구나. 정보통신 업무의 지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 관련 유해 상황 항의. 통신 관련된 거 요거 과기부에서 하겠죠.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이 하겠구나. 경호 구역의 인근 군부대 특이사항 확인 전파 및 보고. 자, 인근 군부대 나옵니다. 군부대. 자, 군대 관련된 거 쭉 하나 볼까요? 합참 있고요. 수방사 있죠. 하지만 이런 거 얘네들은 자기 이름에서 몇 개 따올 수 있다 했습니다. 얘네들은 자기 이름에서 따오는데 그 외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하더라. 2급 군무원이라는 거 그것도 말씀드렸죠. 1급 경호공무원은 경호차장, 2급 군무원은 위원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나 아시고요. 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육로 및 철로, 뭐 공중기동수단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겠죠. 항공안전정책관이 하더라. 위의 요인의 제거 이런 거 위의 요인의 제거, 위의 요소를 제거한다. 요거 국대통거 아닌가요? 국정원 테러정보센터장에서 이 사람이 직무가 중요하더라. 임무가 좀 많더라. 경비국장, 국대통 이 두 사람이 임무가 좀 많다. 6번으로 넣으시고요. 식약 관련된 거, 식품 관련된 건 요거는 식약처에서 하겠죠. 경호 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요것도 당연히 식약처에서 합니다. 행사장, 이동로 주변, 집회 시위. 자, 집시 경찰 쪽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9번은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요거 헷갈릴만 하겠죠. 법무부 출입국이냐 관세청이냐. 근데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로 검사를 다 한다고 했죠.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또 나왔네요. 이거 수도방위사령부로 넣으면 되겠죠. 관할 지역 내 진입로 취약지 살펴보더라. 수방사에서. 수방사 관할이니까. 해상에서 경호 테러 이런 거는 해양 경찰에서 해야겠죠. 해양이니까. 위해 음모 발견 시 수사 지휘를 총괄한다. 수사 이런 거는 경찰 검찰 중에 헷갈리지 마라. 검찰 거다. 위해 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요거는 경찰에서 하더라. 그런데 군부대 관련이라든지 뭐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 요건 좀 구분을 해야겠죠. 파티 참여하는 사람, 행사장 참석하는 사람은 국대통에서 한다. 국대통에서. 이거는 14번인가요? 10 맞나요? 네. 자, 15번 소방 방제. 이거는 소방청에서 해야겠죠. 소방청. 그리고 16번 보시면은 안전대책 활동에 대한 육해 공군의 총괄 협조 이런 거 6회 공군 3개 나왔으니까 총괄하고 협조한다. 6회공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6회공 나오면 합참 나오라 했죠. 6회공 합참해라. 합쳐라.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군내 행사 이런 거는 국방방첩사령부에서 하겠죠. 국방방첩사령부. 또 18번 보시면은 불법 무기류의 단속, 무기 요거는 경찰 거라 했습니다. 자, 행사 참관하는 해외 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 요거는 국태통에서 한다. 20번 볼까요? 20번 지문이 위의 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그리고 또 체류 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 보고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위의 용의자 나왔으니까 또 뭐 사법 관련해서 검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출입국입니다. 출입국 체류 관련이니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해야겠죠. 10번 했고 21번 휴대폰, 소포, 화물에 대한 검색 요거는 관세청에서 한다 했습니다. 엑스레이로 살펴본다. 총포항률의 영치, 봉인 안전관리 이건 경찰청, 경비국장에서 한다. 군내 위해 가능 인물 이거는 국방부 방첩사령부에서 해라.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이동로 주변 군시설에 대한 조치 이것도 국방 방첩사령부에서 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좀 많이 하죠. 업무를 군대 관련된 거를. 정보 및 보안 대상 기관에 대한 조정, 정보 관련된 거, 보안 관련된 거 이런 거는 국정원이 잘하겠죠. 그래서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이 합니다. 국제 테러 범죄 조직과 연관된 위해 사범의 방해활동 사전 차단하는 거. 자, 국제 테러 범죄 조직이라 나옵니다. 국제 테러 범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위에 사범에 초점을 두어서 위에 사범 이 검찰에서 하더라 위에 사범이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이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행사장 이동로 주변의 산재한 물적 취약 요소 살펴보는 것 요거 경찰이 합니다. 경찰. 우범지대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조치 요것도 이제 경찰 경비국장이 합니다. 취약지에 대한 검문 검색 요것도 마찬가지로 검문 검색하는 것도 경찰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29번. 요거 하나만 좀 특이하게 눌러 놓으셔야겠네요. 국방방첩사령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28번 보시면 제가 비교하라고 좀 일부러 붙여놨거든요. 28번은 우범지대고요. 취약지에 대한 검문 검색은 요거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합니다. 우범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거는 이러고요. 우범지대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지라 끝나는 거 지는 국방방첩사령부에서 한다. 항공기 나왔죠? 항공기는 여기 국토안정 여기서 한다. 여기서 또 위에 가는 인물에 대한 관리 및 자료 수집하는 거 요것도 특이하게 어디더라? 예, 검찰 쪽에서 합니다. 검찰 쪽에서 특이한 게 26번과 31번이죠. 사범하고 또 자료 관리하는 거 관리 자료하는 거 위에 가는 인물의 동향 파악이 아니라 관리 자료 수집하는 거 여기서 한다. 경호 유관 시설에 대한 보안 지원하는 거 보안을 지원해라. 요거는 이제 국태통이나 군 방첩사령부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합니다. 방첩사령부. 행사 참석자 및 종사자 신원 조사. 요것도 중첩이 되네요. 요것도 중첩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던 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면은 굳이 신원 조사하는 거 아까 제가 정부 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것도 국군 방첩사령부도 동시에 합니다. 대통령 및 그 대통령 당선인과 외국 방문 행사 지원하는 거 외국 방문을 지원해라. 의전에서 하겠죠. 의전 다자간 의전 관련된 것도 여기 외교부에서 하겠고요. 자, 요 정도 하면은 끝났죠. 35분까지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3-4번 하시고 제가 이거를 교재에는 B 형식으로 해서 하나 더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거 보시고 어떤 날은 B형 보시고 요거 반복만 해도 기출문제 푸실 때 얘가 이거 한다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해당 파트를 푸시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요거 말고도 테러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할 때도 이거와 유사하게 풀도록 하겠으니까 요 정도만 공부하시고 요거 암기한다고 막 두 문자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기출문제 풀 수 있다 하시고요.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대경법상 동원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렇게 나와있는데 동원이랑 파견이랑은 다르죠. 파견은 인사 발령을 통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경호처장의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동원은 아직까지도 명령권자가 경찰 쪽 사람이다. 그래서 339번 같은 경우는 X가 되겠습니다. 파견된입니다. 파견된. 340번 경호처에 파견 근무 중이라고 하는 경찰관은 대경법상 비밀엄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무조건이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재직, 퇴직 중에 있던 사람들, 파견된 사람들, 소속 공무원이었다면은 무조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다. 성공품종, 청비라고 했었고요. 성실의무, 공정의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5대 의무로는 또 영남치타집이라고 해서 영리행위 금지, 직권남용 금지, 또 직무지 이탈 금지, 정치 중립, 영남치타집, 집단행동 금지 맞나요? 이런 조항도 있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였고요. 쭉쭉 내려가셔서 요거 대경법상의 이 경호 대상을 말하는 거죠. 퇴직 후 5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 요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라 하네요. 전직 경호 공무원은 비밀엄수 대상이고요. 경호 대상 343번 같은 걸 보시면요. 경호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요 두 사람은 다 맞다 했고요. 전직 대통령은 어떻더라? 배우자까지 보더라. 배우자까지. 근데 미국의 경호처 대상에는요.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의 대상에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까지 가족을 돌봐주더라. 부통령은 또 기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 부분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입니다. 권한 대행.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배우자까지입니다. 배우자까지. 345번 경호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정하여서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이다. 그렇죠.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0년이죠. 10년. 그리고 또 만약에 퇴직을 했다. 재직을 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랑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럴 때는 5년이라 했습니다. 5년. 5년. 쭉쭉 넘어가시고 34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처장은 별정직으로 보호하고 차장은 정무직으로 보호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경호처장이 정무직입니다. 경호처장이 정무직이고요. 차장은 1급, 2급, 1급 경호공무원. 우리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대경위에 대해서는 2급 공무원이라고 말했지만 경호처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6급 이하 경호공무원은 누가 임명한다? 경호처장이 임명한다. 경호처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출판물로 경호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려고 한대요. 공포하려고 한대요. 그럼 미리 처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요거를 어기면 얼마? 2,500,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년 이하. 또 비무남 5천이라고 해서 비밀 엄수 있고요. 또 무기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비무남 직권남용 금지라고 해서 비무남 의무인가요? 의무? 네, 이런 걸 저버렸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무남 5천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문 넘어가셔서 요거는 아까 두 문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6번 이건 제가 특일별일이라고 하죠. 특일별일 특정직이랑 일반직 한다 했고요. 또 별정직 또는 일반인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처 직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를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특일별일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파견되었으니까 경호에 관련된 업무만 해야겠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경호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 국적자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복수 국적자에 관한 제한은 없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358번에서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경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최대한 범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호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자, 경호처 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지검사장이라고 했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은 이제 직무상 수사상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또 7급으로 나눈다 그랬죠.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 7급 이상은 사법경찰관, 8급 이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기 바라고.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정원장 나오고요. 경찰청장 나오고요. 또 외교부 장관인가요? 이렇게 해서 외국정이죠. 외경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 해외 파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외경정과 이제 경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없더라.
국방부 장관은 없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외경정. 외경정. 요거는 임용 관련된 문제는 쉬울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첩되는 문제고요. 요 경호공무원의 정년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58세가 되겠고요. 6급 이하는 55세가 되겠습니다. 371번. 이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디에 경호 안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한테 이제 신원 진술서를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원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어디 기관에 근무할지 물어보는 문제죠. 요거는 비서실 안보실. 자, 비서실을 안 보겠다. 비서실을 볼래요 안 볼래요 이렇게 말장난으로 외우는 게 하나 있었죠. 비서실 안보실. 쭉쭉 넘어가시고 문제를 살펴보셔야 될 게 이 경호 구역 중 대통령 집무실은 내부, 내각, 외곽 중에서 내부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각 구역과 외곽 구역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속 공무원은 경호처 직원과 파견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의 딸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대통령 후보,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딸이라고 하네요. 당선인의 딸. 경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경호 대상이 맞죠? 이런 거는 군대 입대하더라도 경호처 경호 대상이 맞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군대 입대하더라도 이런 거는 경호 대상이 맞겠죠. 385번에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네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처장이 지시하지 않는 한 경찰 쪽에서 경호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하고요. 대경법상의 경호처 대상은 아닙니다. 경호처 경호 대상은 넘어가시고 이렇게 경호 기간이 끝났다고 하네요. 이럴 때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죠. 요거 몇 년이라 했습니까? 5년입니다. 5년. 7년 아니라 5년이다. 5년.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넘지 않는 한에서 경호할 수 있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운영 기간. 이거는 회의별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특이하더라. 하나만 특이하더라.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이거를 경호안전통제단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경호 등급 구분해서 운영할 때, 제가 아까 외경정이라고 말했던 게 경호 등급 구분해서 운영할 때 국방부 장관 없고요. 자, 외교부 장관이랑 국정원장,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쭉쭉 넘어가시고 391번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임용 시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며 또 전보, 휴직, 겸임, 파견, 직위해제, 정직, 복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이 행한다.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이제 대통령이 다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5급 이상이라도 임용만 대통령이 하고 전직, 전보, 휴직, 겸임 이런 거는 누가 할까요? 처장이 합니다. 처장이. 요 5급 이상의 중징계 같은 경우나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징계라고 볼 수가 없죠. 경호처 직원은 신사품행,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자만 가능합니다. 이 고위공무원단, 고공단이라고 하죠. 고공단 선정하려면은 이제 특별한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이 고등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고위공무원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고위공무원 심사위원회. 거기서 해야 합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이제 중징계, 6급 이상의 중징계, 6급의 이하의 중징계라든지 또는 5급 이상에 대한 징계, 경징계든 중징계든 이런 거 할 때는 고등징계위원회가 이제 이런 걸 조금 징계를 열고요. 6급 이하의 경징계는 일반 징계위원회, 보통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또 고등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직시킨다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 3개월이 지나도 이 사람이 직무 발달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임용권자라도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면직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령상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하대요. 면직시키고 싶겠죠. 자, 그럴 때 고등징계위원회의 동기를 얻어야 된다. 임용권자는 신체, 정신 이상으로 직원이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시킬 수 있다.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또 6개월이란 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개발하라고 3개월 동안 보냈는데 3개월 동안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동의 얻어서 고등징계위원회 동의 얻어서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직제 개폐 일어날 때에도 면직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면직된 인원은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분한다. 398번 맞는 말입니다. 1명 별도라는 거죠. 1명 별도. 위원장 1명은 별도고요. 또 4명, 6명 이렇게 했고요. 요게 고등징계위원회라든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다르더라.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 경호지원단장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또 고등징계위원회 단장 같은 경우는 차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차장과 경호지원단장 요거 하나 기억하기 바라고 쭉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중첩 때였던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법령에 관련된 문제 중에 어려웠던 거라든지 아니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 2문을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었고요. 한 2번 정도 풀어보시고 영상을 보셔서 필요한 뼈대만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3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